예, 채널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번에 다루었었던 그 로젠버그의 소설들에 연이어서 다마스커스 카운트다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책 보십니까? 보이시나요? 다마스커스 카운트다운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위에는 뭐 로젠버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엘 C. 로젠버그.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 한 460페이지 되네요. 그죠? 이 책 읽었는데, 저는 일단 이 책을 빌린 다음에 알았어요. 이게 12번째 이맘, 그죠? 12th 이맘하고 뭐 테란 이니셔티브 이렇게 딱 두 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부작 소설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빌리고 나서 이 소설이 3부작이었구나를 알았어요. 네. 이 페이지 어떤 그림이 있는지 이거 보이시나요? 12th 이맘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테란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다마스커스 카운트다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부작인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두 권까지 읽을 때는 몰랐다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로젠버그가 쓴 책들이 이 픽션, 여기 지금 이건 소설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종류의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8권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집필을 하고 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픽션, non-픽션 합쳐가지고 정말 많은데 이 소설이 3부작이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로젠버그의 책들에 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책들에 막 이제 제가 홀드를 걸었거든요. 왜냐면 도서관에서 빌려야 되기 때문에 막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그러면은 막 순번이 밀리거나 오래 기다리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겨서 여러 개다가 찍어놨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마침 3부작의 마지막인 이 책이 제 손에 딱 들어온 것이 우연 같지가 않은 거죠. 뭐 이걸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 책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그 사람 책 다른 거 보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완성을 시켜라 라는 어떤 뭐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고까지 말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먼저 이거를 먼저 끝내고 뭐 다른 저서를 그 사람 그 로젠버그의 다른 책들을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 12번째 이맘 여기하고 이제 테란 이니셔티브 그리고 12번째 이맘과 테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언급한 첫 번째 전작 비디오를 시청하고 오시면 오늘 이제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연결되는 내용들이겠죠. 예,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 테란 이니셔티브는 그죠? 우선 이 테란 이니셔티브는요, 이 책 말고 이 두 번째 책이요. 이 테란 이니셔티브는 이란은 핵개발 및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강행을 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공격을 하죠. 네. 그리고 핵탄두를 다 제거하는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2개의 핵탄두는 찾아내지도 못하고 12번째 이맘으로 전 세계에 등장한 이 마흐디라는 사람, 그러니까는 뭐 적그리스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마흐디는 아직 2개의 핵탄두가 남아있다는 보고에 알라에게 감사하며 끝나는 것이 이 책 테란 이니셔티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연결되는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마스커스 카운트다운의 주된 스토리가 되겠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R집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R집을 능가하는 압축력을 가지고 귀에 쏙쏙 들리도록 스토리를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마스커스 카운트다운은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할 때 이란에 들어가 있었던 주인공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데이빗. 예. 이란에 들어가 있었던 이 주인공 데이빗,
그러나 이 사람은 이름을 두 개를 씁니다. 이란에서는 레자 타브리지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었죠. CIA 현장 요원인데 이란에서는 이 세럴라이트 폰, 그러니까 위성 전화기를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이란 고위층에 비즈니스로 접근을 해서 정보를 캐고 CIA에 보고하고 뭐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일을 지령을 받아서 뭐 필요하면은 무력을 행사를 하거나 누구를 뭐 요인을 납치를 하거나 이게 실제 주로 하는 일이었지만 겉보기에는 이 이란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란 이름 레자 타브리지라는 이름으로 위성 전화기를 팔고 고위층에 접근을 하는 어떤 그런 인물 데이빗 얘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이란에 그 당시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예,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할 때 이란에 들어가 있었던 이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폭격하는 것을 이란 영토 내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란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막 경험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CIA에서 이제 지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CIA에서 야, 핵탄두 2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위치를 찾아내라. 지령을 받았어요. 지령을 받았는데 데이빗이 이제 이 위성 전화기를 납품하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를 해봐도 그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던 중에 이 마흐디 아까 말씀드렸죠. 예. 12번째 이맘. 예.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마흐디 와 그의 정부 사람들에게 위성 전화기들을 납품하던 회사에서 일하던 여자 비서와 간신히 연락이 닿게 됩니다. 한편 이란 내에서 위성 방송이나 그 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폭격 속에서도 이러한 일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등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죠. 폭격을 당한 이란도 이스라엘에 맞서 공습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도 여러 피해들이 발생을 하죠. 예, 맞받아 치니까요. 이스라엘, 이란 공습했는데 핵탄두 2개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도 맞받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도 여러 피해들이 발생을 하나 한 미사일이 호텔 건물에 맞아서 건물에 날아가게 되는데 그 미사일이 NBC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NBC는요 뭐냐면요 NBC는 뉴클리어의 약자예요. NEWCLEA 아니지 NUCLEA 뉴클리어 핵. 그 다음에 이제 B는요 바이오케미컬 그래가지고 화학무기냐 바이오케미컬이냐 그렇죠 바이오케미컬 NBC가 거거든요. 이게 핵무기냐 화학무기냐 아니면 생화학무기냐 이런 것인지 아닌지를 뭐 분명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도는데 공교롭게도 그 호텔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데이빗이 좋아하는 그 어릴 때 그 친구 마르세일 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마르세일이 친한 신앙이 훌륭한 커플이 여행한 신혼 여행지였다라는 거죠. 예. 물론 그 커플은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지하 방공호로 들어가서 거기서 견디게 됩니다. 나머지 2개의 핵탄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이 데이빗은 그 닥터 미잔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전작 비디오에서 이 사람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어요. 이 사람하고 다시 연결이 되게 되죠. 데이빗은 닥터 비잔디랑 다시 연결이 됩니다. 이 비잔디는 대단히 뛰어난 이슬람 신학자 및 이란 정부 내의 고위층들의 어떤 신학적 뭐 영적인 어떤 자문위원, 멘토였죠.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몰래 키우면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며 몰래 제자를 키워왔던 인물인데 이 비잔디가 데이빗하고 다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빗은 이 비잔디 박사에게 네가 마흐디를 만나서
핵탄두의 위치를 알아내 보려는 시도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닥터 비잔디는 그 제안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러던 중에 자바드 노울이라는 어떤 등장인물이 있어요. 얘는 누구냐? 그러니까 얘네가 형제거든요. 자바드 노울이라는 애가 있고 피로우즈 노울이, 얘네 둘이 형제인데 이 피로즈 노울이라는 애가 이란의 혁명 가드 중대 테러리스트 셀의 두목으로서 미국 뉴욕에서 미국 대통령과 이집트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간의 3자 회담 때 테러를 일으킨 인물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전 비디오에서 제가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게 나오는 스토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2번째 이맘 초반부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피로즈 노울이라는 애가 그 3개국의 지도자들, 미국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 간의 3자 회담 때 테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사고로 이집트 대통령이 현장에서 사망을 합니다. 아무튼 이 피로즈 노울이라는 애가 그 일을 일으키는데 얘의 동생, 얘와 형제, 동생은 아니고 형제죠, 형제. 근데 이 형제인데 이 자바드 노울이라는 애를 위문을 하기 위해서 그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이 마흐디가 위문을 갑니다. 병원으로 마흐디가 방문했다라는 것을 데이빗이 알게 되고요. 필경 중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 12번째 이맘인 이 마흐디가 그곳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를 찾아서 납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데이빗은 미국의 특수부대에서 파견한 인원들과 팀을 이뤄서 이 자바드 노우리를 병원에서 납치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한편 이 마흐디는 2개의 숨겨놓은 핵탄두를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을 하고 핵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제 텔아비브라는 지역을 언급을 하죠. 이란의 고위층들 중에 특히 이제 대통령과 최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 마흐디에게 위성 전화기들을 데이빗이 이중 신분으로 속여 공급한 덕분에 CIA는 그들의 통화를 어떤 그 버그, 뭐 지직거림 이런 거 없이 그런 것들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이제 도청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항상 그들의 모든 대화를 도청을 해오다가 이 마흐디가 파키스탄 대통령, 이 파키스탄 대통령 이름이 이 파루크예요, 파루크. 네. 이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2개의 핵탄두들을 이제 뭐 뉴클리어 미사일, 핵 미사일에다가 연결시켜서 발사하는 모든 과정을 월요일 밤 12시까지 마치기로 거래를 하고 그 전 목요일에 1급 보좌관인 이 자바드 노우리, 얘가 1급 보좌관이었던 거죠. 네. 형제관계라 그랬죠. 이 자바드 노우리를 두바이로 보내서 핵탄두를 핵미사일에 연결시키고 이스라엘로 발사까지 하게 하도록 만나게 하려 했다는 통화 기록이 CIA 내에서 보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만나는 거는 두바이에서 만나고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을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통화 기록 내역이 CIA 감청에 잡힌 거죠. 한편 자바드 노우리를 납치한 이 데이빗은 우리에게 협조를 하면 미국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해주지만 협조를 안 할 시에는 너를 그냥 풀어줄 거다. 헌데 내가 단언컨대 넌 이 마흐디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식으로 회유를 권유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협박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아무튼 그래서 회유를 권유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막 그 대화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가. 아무튼 그래서 막 회유를 권유하고 막 그렇게 썰을 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2개의 그 핵탄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을 시작을 하죠. 하지만 생각처럼 잘
먹히지 않게 됩니다. 한편 파키스탄 대통령인 이 파루크는 마흐디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면서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이 마흐디에게 넘기겠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그런 넘기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그런 성명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정상의 만남이 방송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핵탄두를 시리아의 다마스커에서 발사하려는 이란의 군부 계획을 파악하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들이 급파되어서 핵심 인물이 타고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 차량을 공격을 해서 폭발을 시켰으나 그 차에는 민간인 소녀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죠.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 마흐디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무려 300개가 넘는 어떤 핵무기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총리와 정보 고위 당국은 모든 대책을 짜내게 되고요. 짜내려 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란 내에 심어놓은 정보원들을 통해서 핵탄두가 육로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공군기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이 자국 내 민간인 소녀들이 죽은 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보고 자국 내에서도 이란이 쏜 미사일로 인해 죽은 미국인들, 처음에는 이 마르세일이라는 사람이 아는 커플이 방공으로 숨었는데 결국은 폭격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미국인들이 죽은 사실을 언론에 내보내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나 마나를 막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막 굉장히 그 정보 방첩 부대나 정보원 뭐 이런 그런 첩보 부대들은 굉장히 바쁜 거죠. 어떤 정치적인 수를 쓸 것인가, 외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정보 당국은 다 있잖아요. 미국에는 CIA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에는 모사드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국정원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피 터지게 막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미국의 정보 당국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데이빗과 특수부대원들을 육로로 이동을 하게 하고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다마스커스의 공군기지로 그들은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탄두를 실은 앰뷸런스와 불과 3km 지점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까지 이르게 되죠. 자, 그러니까는 이미 핵탄두 하나는 다마스커스 내 어떤 공군기지로 이미 갔어요, 하나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핵탄두가 육로로 앰뷸런스로 가고 있었는데 이 데이빗과 그의 특수부대 일원들이 얘네들을 찾아내서 추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3km 지점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가게 됩니다. 한편 이 닥터 비잔디 시아파의 최고 신학자였다가 몰래 기독교로 개종한 이 비잔디 박사는 마흐디의 호출을 받고 비밀스럽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의 공군기지까지 가게 되고요. 이곳에서 마흐디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에 이스라엘 모사드의 공격으로 헬기에 타고 있던 이란 대통령 이하 모든 수행원들, 모든 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이빗과 그의 팀원들은 핵탄두를 앰뷸런스에 싣고 가는 이 무리들을 이제 덮치죠. 3km까지 따라잡았으니까 덮쳐서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의 핵탄두를 완전히 못 쓰게 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핵탄두는 이미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다마스커스 내의 시리아의 공군기지 안에 있는 시리아 안에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공군기지죠. 다마스커스 내에 있는 그 시리아 공군기지 안에 있는 있는데 그 지하에서 이제 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커다란 경기장 20개가 들어갈 만한 지하였던 거죠.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다른 시리아의 미사일 5개와 함께 발사 준비를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6개의 미사일을 쏘는데 6개의 미사일을 같이 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것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인지를 속이기 위함이죠.
미사일 발사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마흐디와 뭐 이란의 군 총사령관, 그다음에 이란의 종교 지도자, 뭐 시리아 대통령, 그리고 이슬람의 신학자이자 이슬람 내에서 재림 신학을 완성시켰던, 그러나 지금은 철저한 기독교인이 된 이 닥터 비잔디 박사까지 모여서 간단한 행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마흐디는 이 비잔디 박사에게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축사를 부탁하지만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닥터 비잔디는 여태껏 내가 잘못 알은 것이고 속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고위층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사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총을 맞고 머리가 터져서 죽게 돼요. 이미 이제 다마스커스의 공군 기지에서 핵탄두 탑재 스커드 미사일을 막 발사하려는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더 이상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절감한 데이빗은 자신의 상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핵이 발사되기 전에 먼저 손을 봐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 닥터 비잔디의 시체를 치우고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시점에 지금껏 핵미사일 프로젝트에 관여해왔던 잔디. 이름이 잔디예요. 닥터 잔디가 사실은 내가 정보를 다 흘렸었고 만약에 핵미사일 버튼 누르면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니들 머리 위에서 터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스파이로 있으면서 닥터 사다지, 이게 잠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이게 2권 책 2권이 끝난 다음에 3권째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 스토리가 조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것만 딱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 사람 좀 뭐지 이게 뭐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닥터 사다리도 아니고 이거 참 사다지. 이 사다지 예, 이 닥터 사다지라는 사람은 원래는요 이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헌데 본인은 이스라엘 정보국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이 닥터 잔디가 몰래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이 사다지 박사를 제거할 수 있었죠. 이 사람은 이슬람의 재림신앙 신봉자였고 이 12번째 이마음을 신봉하는 어떤 골수 이슬람,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수 무슬림, 이슬람 신봉자, 골수 무슬림. 예. 어쨌거나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그 스토리 조금 기억을 하자면,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닥터 사다지가 죽고 나서 그의 사위였던 닥터 나자르라는 사람, 사실 이 사람도 데이빗하고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전 전작품에서. 그죠? 근데 이 사위인 이 나자르라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었거든요. 사다지가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암살당하고 나가지고 살해당하고 나서 나자르라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나자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다가 이 데이빗 어디 갔니? 예. 이게 또 화면이 잘려있게 나오네. 이 데이빗과 연결이 돼서 모든 핵개발 정보를 CIA로 넘기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예. 망명을 가서도 무슬림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죠. 잠깐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권의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제 닥터 잔디라는 사람이 그 절박한 긴급한 순간에 그런 얘기들을 다 까발린 거예요. 그죠? 사실은 내가 정보를 다 흘렸고 만약에 핵미사일 버튼 누르면은 이제 정말 너네가 정말 빅엿을 먹는다.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니들 머리 위에서 터지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스파이로 있으면서 뭐니?
자신이 스파이로 있으면서 이 닥터 사다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처음부터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평화적인 목적이 아닌 용도의 핵 개발 자체를 처음부터 싫어했다고 실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흐디와 또 그의 추종자들은 이 닥터 잔디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5개의 미사일들과 함께 핵탄두가 탑재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를 시킵니다. 헌데 정말로 얼마 날아 올라가다가 말고 핵미사일이 터지게 되죠. 마침 열심히 이제 다마스커스 공군기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데이빗은. 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에서 가고 있었는데 공군기지로 다마스커스 공군기지로 향하고 있던 데이빗과 그의 팀은 갑자기 번쩍거리는 섬광 때문에 운전을 하다 말고 길을 벗어나서 어디에 땅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이 핵미사일의 공중 폭파로 인해서 다마스커스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이스라엘은 핵미사일이 다마스커스에서 터졌다라는 소식을 접하기 전에 미사일 공습을 실행을 하다가 야 다마스커스에서 핵탄두 스커드 미사일 발사 후에 지상에서 좀 올라가다가 그냥 터져버렸다라는 소식에 미사일 공습을 멈춥니다. 하지만 이미 다마스커스는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되어버리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고 시리아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죠. 이 와중에 이제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데이빗은 작가가 왜 데이빗은 사는 걸로 결론을 끝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기 마음이죠. 그분이 책을 썼으니까. 예. 아무튼 어쨌거나 이제 이 데이빗은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릴 적부터 좋아하고 사랑을 했던 이 마르세일이라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 책 로젠버그가 이분이 쓰신 책이죠. 예, 다마스커스 카운트다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것만 딱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젠버그 소설에 대해서 시작을 한 거 첫 부분 그죠? 1번 비디오. 예, 그래서 12번째 이맘과 테란 이니셔티브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마스커스 카운트다운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이 쓰신 책들, 특히 이분이 이쪽 어떤 중동의 역학관계, 중동의 역학관계, 미국과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골치 아프고 복잡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소설 그리고 또 난픽션 어떤 분석하는 그런 책들도 여러 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한 권씩 이렇게 읽고 시리즈로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